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지만 공원과 스케이트장 등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각 정당들은 휴일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선을 열흘 앞둔 양당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겨울철 불청객인 심뇌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과 개인이 3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명단이 내일 공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도 오늘 영하권으로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추위에도 공원과 스케이트장 등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철을 만난 스케이트장. 휴일을 맞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신나게 빙판을 누비며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때론 뒤뚱거리고 넘어지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가끔씩 생각나서 오는데 스피드도 있고 재밌어요. 차분한 겨울부츠로 갈아입은 공원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단단히 무장을 한 채 겨울이 주는 정취 속으로 빠져듭니다. 애기가 자꾸 밖에 나가자 그래가지고요. 나왔는데 너무 추운데 그래도 즐겁네요. 호수도 좋고. 축구 동호회 회원들도 야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아침 수온주가 영하 5.5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아유 모든 게 막 얼고 손발 시렵지. 먹고 살려면 일찍 열심히 해야지. 울산 지역은 내일도 영하 5도, 낮 최고 3도로 추위가 계속되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휴일을 맞아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중앙당의 지원 유세가 집중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가수 서른도와 개그맨 심현섭 등 연예인 특보단이 울산 지역 곳곳을 돌며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모아달라며 지지 유세를 벌였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낙연 중앙당 선대위원장에 울주군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벌이며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정권 교체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변수가 울산에서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효과 조기 차단에, 민주통합당은 안철수 효과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주 당력을 집중시켜 승기를 굳혀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주 중반쯤 박근혜 후보 울산 방문을 계기로 부동층을 공략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효과를 조기 차단시켜 울산에서 득표율 70%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생의 현장으로 더 다가가 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선거 초반 다소 밀리는 듯했던 민주통합당은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 선언으로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안철수 지지 조직과 진보정의당 등이 참여하는 울산 국민연대를 출범시키고 진보 진영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20, 30대 유권자와 노동계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싹쓸이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이 울산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을 것인지, 민주통합당이 안철수 지지를 등에 업고 대반전의 계기를 만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제18대 대선 선거인 명부가 내일 확정됩니다. 울산시는 울산의 유권자 수를 88만 5천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부재자 명부는 29,881명으로 확정됐으며 부재자 투표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투표에 2,020명, 개표에 719명이 사무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역세권의 핵심 시설인 복합 환승센터와 전시 컨벤션 센터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들인 만큼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울산 역세권 3만 7천 제곱미터에 2016년까지 지상 31층과 24층, 21층 3개 동을 짓는 계획인 복합환승센터.
자동차 테마파크로 구상했지만 여의치 않자 주상복합과 쇼핑몰 등이 들어서는 가족형 복합시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울산역이 위치한 부분은 도심 외곽의 번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테마파크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4,6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 전액 민자로 추진한다는 게 울산시 계획인데 도심과 떨어진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쳐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도 부지를 확보한 데 이어 정부에 전시시설 건립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등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 편에서 가장 가까운 그 위치, 거의 여기에서 도보권으로도 가능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375억 원의 절반 이상을 국비로 확보하겠다는 게 울산시의 구상인데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광주를 제외한 국내 8개 전시 컨벤션 센터 모두 국비 지원은 사업비의 절반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자 유치 어려움으로 난항을 거듭한 신불산 케이블카와 강동권 개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한 사업비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11,000여 명의 명단이 내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법인과 개인 301명에 351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울산에서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은 74개, 체납액은 134억 원이며 개인은 227명이 216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부자 도시로 불리는 울산의 기초단체 3곳의 1인당 소득이 세계 최고 선진국 수준인 4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09년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북구가 5만 2천 달러로 1위, 동구가 4만 4천 달러로 2위, 울주군이 4만 2천 달러로 3위를 나타냈습니다. 남구 역시 3만 8천 달러로 4만 달러에 근접했지만 중구는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2만 달러대에 그쳤습니다. 북구 산하동으로 입지가 결정된 울산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2014년부터 일부 학급을 선발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879억 원을 들여 중학교는 육상과 수영 등 7개 종목에 150명, 고등학교는 사이클과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225명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1월 입학 요강을 확정하고 2014년 중학교 2학급과 고등학교 3학급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2015년 완전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맘때 찾아오는 불청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건강백세 이상미 캐스터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이면 고혈압과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은데요.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의 25%, 사망 순위 2위로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겨울철에 특히 교감신경이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혈관이 수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심장이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이 잘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반신마비, 언어장애나 감각의 이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을, 또 가슴을 압박하는 통증이 지속되면 심근경색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은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추운 날 혈관 수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자, 장갑, 목도리 등 보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맘때는 과음, 과식, 운동 부족 등에 의한 영양 불균형, 체중 증가를 조심하시고 흡연은 혈관 수축의 위험도를 더 크게 증가시키므로 삼가해야겠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 심뇌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반면 매일 30분 이상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건강백세 이상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에서 등산객 47살 이모 여인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손목이 골절됐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가지산의 눈 때문에 산악구조대가 출동하기 힘들어 헬기로 이 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클럽 월드컵에 출전한 울산 현대가 북중미 챔피언 멕시코 몬테레이에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울산 현대는 오늘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2012 클럽 월드컵 첫 경기에서 전반 9분 만에 선제골을 내준 데 이어 후반에서도 2골을 허용해 후반 43분 이근호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오늘 동천체육관에서 창원 LG를 84대 64로 대파하고 8연승을 거두며 공동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모비스는 1쿼터에서 29대 7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으며 오는 13일 저녁 7시에 인삼공사를 홈으로 불러 지난 99년 기아 시절에 세운 팀 통산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인 9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조사료 생산에 들어간 울주군이 내년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사료 자급자족에 성공할 전망입니다. 울주군은 지난 2008년 5억 원이던 예산을 2009년 40억 원으로 늘려 350헥타르이던 조사료 재배 면적을 내년에는 3,015헥타르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주군이 재배하고 있는 조사료는 옥수수와 수소, 호밀과 청보리 등입니다. 남구 공무원 가운데 10명이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를 하면서 2천만 원 이상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구청은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금융재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자에 대해 보안 명령과 경고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 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3m로 일겠고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 지방 다음 한 주 동안 대체로 맑은 날이 계속되다 14일 비가 시작돼 15일 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다가 후반에는 비슷하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데이터망이